제주도가 내일자로 승진 85명, 전보 7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도는 능력 중심의 탕평 인사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에 카지노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119 구급차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제주의 구급차 석 대 가운데 한 대가 낡고 오래돼 자주 고장을 일으켜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제주도에 관악을 보급했던 미국인 길버트 소룡의 딸이 6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과 능력 중심의 탕평 인사에 중점을 두고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 반 만에 조직 개편과 함께 내놓은 인사는 간부 공무원의 대폭적인 물갈이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박영부, 도의회 사무처장 고경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국제통상국장에 김진석 씨를 임명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인사에서 실국장 11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바꿨습니다. 특히 선거 정치로 나타난 잘못된 인사관행을 벗어나 민선 5기 도정에서 중용됐거나 소외됐던 인사들을 고루 안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줄세우기와 편가르기 관행을 없애고 일로 승부하는 공직품토를 만들어 나간다는 대원칙 아래 일과 수요자 그리고 능력 중심이 탕평 인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과 고위직들은 유관 기관으로 파견하고 4명의 행정시 국장을 도청 과장으로 전진 배치한 것은 일 중심의 조직 갖추기로 평가됩니다. 대규모 인사와 협치 정책실 신설로 일하는 조직을 갖춘 원희룡 도정은 이제 선거 공약과 제주 현안에 대해 협치의 성과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승진 인사 금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소방안전본부 인사에서 승진 청탁을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소방직 공무원 친척이 승진 청탁을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내용의 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리조트와 함께 카지노와 영리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도정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홍콩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가 신화 역사공원 부지에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리조트월드 제주 프로젝트. 분양형 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난 데다 카지노 이용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화 역사공원을 포함한 대규모 리조트 건축 인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자 또 버팀목이고 투자는 소비와 함께 내수 경기의 양대 축입니다. 문제는 원희룡 지사가 사업 목적 외에 돈벌이 수단으로 한 카지노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게 원래의 목적에서 돈이 좀 안 벌리면 대형 카지노로 돈을 벌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카지노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례로 못 박아버리든지. 정부의 방침과 다른 상황이어서 제주도의 처지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산월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 달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카지노 산업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데다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후에 중국 자본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경제를 성장시키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방침에 카지노와 영리병원의 인허가권을 쥔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만 하루 80명이 넘는 위급 환자들이 119 구급차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급차가 낡아 고장이 끊이질 않아 환자들의 안전이 불안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응급 환자를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 중인 119 구급 차량. 최근 한 중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는데 구급차는 출발조차 못했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자 이송하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이 익수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해경 구조 차량으로 급하니까 그렇게 이송하면 되죠. 최근 5년 동안 이 같은 구급차 고장 사고만 11건. 전국에서 5번째로 잦았고 제주 인구의 2배가 넘는 광주와 같았습니다. 구급차 고장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차량 노후화 때문. 제주 지역 구급 차량 29대 가운데 이미 4대는 교체 시기인 5년이 지났고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차량이 8대나 됩니다. 3대 중에 1대꼴로 고장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방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때에 소방 차량 교체에 대한 그 예산이 맨 먼저 확보가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거든요. 119 구급 차량 이송하는 응급 환자는 하루 80여 명.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고장에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MBC가 보도한 불법 영어 캠프에 대해 서귀포 교육지원청이 해당 업체 대표자인 61살 이모 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달 말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사설박물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영어 캠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1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현재 제주도 조례는 숙박형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주가 관악의 섬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 시작을 거슬러 가보면 한국전쟁 때와 맞닿습니다. 바로 미국 군인이었던 길버트 소령이 제주의 관악을 소개했었는데요. 그 인연이 60년 세월을 넘어 그의 딸로 이어졌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오영고등학교 관악단. 길버트 홀이라 이름 지어진 음악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의 관악에 씨앗을 뿌렸던 찰스 길버트 소령의 딸인 아놀드 여사입니다. 지난 1998년 숨진 고 길버트 소령은 4.3과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제주의 학교에 관악단 창설을 주도해 관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영고 관악단은 음악으로 노년의 딸을 환영했고 아놀드 여사는 머나먼 이국의 땅에서 아버지에 대한 감회에 잠깁니다. He was leaving on the ferry to leave Jeju. He was still conducting. This has just been a remarkable, life-changing experience for me. 62년 전 길버트 소령과 함께 최초의 관악단을 만들고 더불어 연주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셔준 것도 정말 반갑고 또 옛날 아주 전부 옛 친구를 만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길버트 소령이 제주에 머문 기간은 1952년부터 1년 6개월 정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가족과 제주에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I think that he would be so honored to know that this festival has grown into such a beautiful, big, worldwide experience. And he had a tiny little part to play in that over 60 years ago. 세월과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인연이 제주 관악의 울림을
더욱 깊고 감동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토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0.6%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화장품과 음식료품, 가방 등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제주도 내 협동조합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 전문위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도내 협동조합 63개 가운데 65.1%인 41개가 조합원 10명 미만입니다. 또 조합당 출자금이 5천만 원을 넘는 조합은 10개에 불과해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경영 내실화와 사업 모델 발굴 육성, 조합 간의 공동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말산업 특구 사업 추진단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말산업 유관기관과 생산자 단체, 승마단체 관계자 등 25명으로 말산업 특구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단은 에코힐링 마로건설과 말 관련 교육 인프라 확충, 우수 시수말 도입과 비육마 종마 도입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해 최적 입지와 운영 관리 방안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오늘 제주발전연구원 주최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주어의 표기법과 형태론 등을 연구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이 모여 100년 전 일본의 학자가 제주 방언을 연구한 이래 분야별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수상 레저 사업을 놓고 마을과 어촌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귀덕일리 마을회에서 카누 사업에 필요한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어항시설 점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어촌계는 마을 공동어장이어서 해녀들의 물질에 방해가 된다며 오늘 제주시를 방문해 공사 중단과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마을을 방문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등 중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7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공모에 12명이 응모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어제 재단 이사장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현직 교수 4명과 일반 문화예술인 8명 등 모두 12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회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2명을 추천하면 제주도지사가 이달 말쯤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3부는 서울시향 상임지휘자 정명훈 씨 부부가 리조트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낸 회원권 대금 반환 소송에서 정 씨 부부에게 2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개발로 주거 환경이 현저하게 저하돼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 부부는 2008년 9월 섭지코지 내 콘도 회원권을 샀지만 보광제주가 인근 토지를 중국 기업에게 팔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조망권과 정숙성, 사생활 기밀성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녀를 주제로 한 영상 제작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석 달 동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 바다에 빠진 미디어라는 주제로 해녀 문화 교육과 영상 제작 교육을 실시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